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채널 애청자분들이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사연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 큰 키의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깜짝 놀라서 뭐지? 라고 물었더군요. 그러나 그 남자가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번호 좀 찍어주실래요? 네, 제 전화번호예요. 왜요?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요. 괜찮으시면 연락해서 지내고 싶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고요. 그냥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끌린 거예요. 미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용기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무턱대고 들이대기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경계심이 들었는데 그 남자의 선한 눈동자를 보니까 경계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번호를 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이 나갔나 싶지만 뭔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제 번호를 받아간 그 남자는 빠르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이 남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참 호감이 가더라고요. IT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이 나에게 말했다. 은미 씨를 처음 봤을 때 전기가 찌르르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진짜 큰 용기를 내어 번호를 얻어야겠다고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사라질 정도가 아닌데요. 진짜거든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런데 은미 씨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면서 어딘가 번호를 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운명의 상대를 만난 증거라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진짜 운명적으로 만나야 할 상대인 거예요. 그 남자의 너스레 속에서 코로써 숨이 나왔지만 싫진 않았어요. 그만큼 그 남자에 대한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우리 두 사람은 금세 연인이 되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으로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비혼주의자에 가까웠으나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매우 놀랐어요. 하긴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남편의 말처럼 운명의 상대라서 그런 것인가 싶었죠. 남편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IT 기술자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생활비가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좀 보너스 받았어. 당신이 필요하면 써놓을 것 같아. 또 보너스를 받았어? 당신, 회사에서 진짜 인정받나 봐. 무슨 보너스를 이렇게 자주 주는지? 이게 다 내 실력을 알아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남편을 잘 만난 줄 알아야 한다고.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정말 대단하게 만났지. 그래. 우리 와이프가 나를 이제야 인정해 주는구먼. 그러나 생각해보니 보너스가 줄 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어머, 우리 남편 눈치가 엄청 빨라진 것 같네. 아이, 뭐야. 우리 부부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물론 능력 있는 남편에서 비롯된 경제적 윤택함도 있었지만 서로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내준 보너스로 여기저기 몸이 고장 난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보탰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사위의 마음을 고마워하고 계셨어요.
엄마, 이번에 병원비를 결제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내가 결제했어. 아휴, 그러지 말라니까. 박서방도 힘들게 돈 버는데 내 병원비에 다 쓰면 좋아하겠니? 박서방이 엄마 병원비도 내주고 용돈도 주라고 돈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번 박서방한테 손을 벌려? 정말 괜찮대도 엄마 사위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전 친정집에서 최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번 장모님 건강을 묻는 남편의 관심도 고마웠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무심코 받았는데 왜 남자가 어디서 그러셨어요? 검찰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은미 씨 계좌에서 범죄에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답니다. 이 계좌가 범죄 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것이고 가지고 계신 자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일단 가지고 계신 잔액을 전부 인출해서 검찰청 계좌로 입금하시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번역해야 하기에 한국어 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겠습니다. 죄송해요. 1. 그래요. 알았어요. 저도 참 어리석었죠.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단순히 지시대로 다 했거든요. 사람이 당황하면 결국 부모조차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던데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너스를 저축하고 있었는데 그 돈 중에 있던 1,500만 원을 그들에게 마음대로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놀라고 멍하니 있었는데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보같이 제 계좌에 있던 1,500만 원을 전부 송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라고요?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알았어요. 우선 걸려온 전화번호와 송금한 계좌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 번호 좀 보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해 그래서 괜찮아요. 일단 나한테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생돈 1,500만 원은 연기처럼 사라지겠죠. 저는 자책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송금했어요.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길래 확인해보니 제 돈 1,5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돈이 다시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당신이 해결한 거야? 잘 들어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요샌 보이스피싱이 매우 교묘해져서 속지 않으려고 해도 깜빡 정신을 잃으면 당할 수 있어요. 어머,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범죄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그래서요. 알고 있는 동생이 경찰인데 마침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아, 정말 그래요? 운이 정말 좋았군요. 네, 그놈들을 다 잡았대요. 그래서 당신이 입은 피해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진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나 너무 자책하고 있었잖아.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괜찮아. 앞으로 더 조심하면 돼. 그때 남편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몇 통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금을 해결해버리니까 제 남편인데도 진짜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해프닝을 겪은 후에 더욱더 조심했고 남편에게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보, 이거 장모님 좀 가져다 드려야 해요. 이게 뭔데? 도관인데 이거 푹 고아서 드시면 무릎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장모님 무릎 아파서 늘 고생하시잖아요. 이거 자기가 고아서 장모님 좀 가져다 드려야 해요. 어머, 이런 것은 언제 샀어? 당신도 참, 우리 엄마까지 매번 생각해 주니까 어떡하죠? 저는 당신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 해준 것이 없어요? 매일 나를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데,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저가 우울해지며 일하는 건데요? 모든 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겠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단순히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에요. 여보, 남편은 말 한마디까지 참 예쁘게 해주었어요. 이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능력 있고 자상하고 세심하고 잘생기기까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참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전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나 지방으로 전근을 가야 할 것 같은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전근을 가? 이번에 그쪽 지역에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책임자로 발령했어. 나도 지방에 살기 싫어서 고민 좀 했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하면 내 경력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럼 어떻게 내를 두고 지방에 갈 생각이야? 그러면 나도 같이 갈래? 당신의 직장은 어떻게 하고 만약 나를 따라오면 아픈 장모님이 어쩌려고? 그럼 어떻게? 우리 아직 신혼인데 그냥 이별을 해야 한다는 말이야? 매주 주말마다 올 것 같은데 우리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인내하자. 이런 기회에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어 해. 남자친구의 말에 한숨이 터졌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눈에 가시가 돋을 것만 같은데 일주일 내내 남자친구를 보지 못하다니 저에겐 정말 고문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남자친구의 능력을 탓해야 하니까요. 몇 년 동안의 지방 생활은 남자친구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 견디기밖에 없어요. 우리 둘은 그런 생이별 아닌 생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 없어서 우울증 비슷한 감정도 들어요. 남편이 오는 주말만큼은 손꼽아 기다리게 되네요. 여보, 나왔다. 여보,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그래. 엄청 기다렸다고. 이러다가 남편 얼굴 다 잊어버릴 거야. 나는 당신 얼굴 안 잊어 먹을 거니까. 괜찮아. 그나저나 당신 꽃게 좋아하잖아. 나는 당신이 먹으라고 꽃게 사왔어. 거기 꽃게가 진짜 유명하거든. 그래. 근데 난 꽃게보다 당신이 더 반가운데. 어쩌나 꽃게가 서운해하겠지만 남편과 겨우 주말에 만나면 우리 부부는 애틋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또 틈을 쪼개서 아픈 장모님을 배려하는 시간을 보냈네요. 장모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우리 박서방 왔나요? 요새 지방에서 일한다며 힘들다고 했대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거기서 밥을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휴, 말은 그렇게 해도 타지 생활이 어디 쉬울까요? 혼자 산다는 것도 만만치 않죠.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장모님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장모님을 위한 용돈이에요. 뭐, 드시고 싶은 것이 생기면 꼭 이것을 찾으세요. 아휴, 또 이런 것을 왜 챙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박서방에게 미안한 것으로 가득한데 제게 미안할 게 뭐가 있나요? 장모님은 그냥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얼른 건강을 회복하실 일만 생각하세요. 박서방, 정말 고맙습니다.
자네 덕분에 참으로 든든해요. 남편은 잠깐이라도 꼭 엄마의 얼굴을 보러 가곤 합니다.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항상 부모님을 그리워했어요. 남편이 친정 어머니에게 애정을 쏟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그런 점만 봐도 남편의 천성이 얼마나 여린지 알 수 있겠죠.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또 아쉬운 마음으로 남편을 보내야 했죠. 그런 날이 반복되니까 저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힘이 들었어요. 영상통화도 한계가 있고 주말에만 만나는 것도 지쳐갔습니다. 문득 남편이 그리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힘이 들면서도 몇 년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말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모르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했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준비해서 버스에 몸을 싣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며 제 혼자 흐뭇해하고 있었죠. 버스는 몇 시간이나 달렸고 피곤한 몸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남편이 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 명화반장을 들고 가는 첫 행로이기 때문에 꽤 헤매어야만 했어요. 물어서 남편의 회사에 겨우 도착했죠. 하지만 남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했어요. 처음에는 잘못 찾아온 줄 알았기에요. 그러나 주소도 확인하고 상호도 확인해 보니까요. 찾아온 곳이 올바른 곳인 것 같아서 기뻤어요. 전화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 뒤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오신 건가요? 아, 혹시 박 실장님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실장님이 박현석 실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박현석 실장 맞아요. 박현석 실장님이랑 어떤 관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전 여기 근무하는 남편의 아내로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남자가 별로 즐거운이 아닌 수상한으로 제 위아래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손을 뻗자 제 손목을 갑자기 붙잡았어요. 전 너무 놀랐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말을 멈추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의미죠? 라고 물었더니 당신, 박 실장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빨리 말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니, 아줌마,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빨리 말해, 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가 제게 윽박을 하는데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오랫동안 생각했죠. 그래서 힘을 다해 그 남자의 손을 뿌리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아줌마에게서 멀어지자 제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들한테 잡히면 남편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그 남자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남자들이 몰려 나오더라고 해요. 그 뒤 저를 잡으려고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었죠. 시장 골목으로 향해 불이 나게 뛰었고 그 남자들도 열심히 저를 쫓았어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깡패들이 죽이려고 해요. 제가 소리치자 쫓아오던 남자들이 당황해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막아 세웠어요. 그러나 그 남자가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입니다. 지금 공무집행 중이니까 저리 비키세요. 경찰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을 체포하기 위해 잠복 근무 중이었어요. 일단 그쪽은 서해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목에 수갑이 채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전 졸지에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전 경찰서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석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범죄자라는 건 형사가 말하는 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시죠? 제가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요. 그 남자와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 남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니요? 제 남편은 IT 기술 전문가인데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내분이 속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조직을 잡기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도 모르겠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사는 저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정보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신상명세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얼굴과 이름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도 전 그 말을 쉽게 믿지 않겠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여러 차례 반박했습니다. 아내께서 철저하게 이용당하셨습니다. 박현석 씨는 이 조직의 기술 담당자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추적해서 사무실을 급습했지만 어디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그 사실을 모르는 잔당을 잡기 위해 몰래 그곳에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죠. 그렇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형사들이 서로 회의를 한 후에 남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경찰에 붙잡혀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남편이 범죄자라는 말에도 믿기 어려운데 이제는 저에게 남편을 배신하라는 일까지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설마 남편이 그런 일을 저에 대해 말했다고 해도 제가 손으로 남편을 감옥으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약간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기술적인 부분에만 연루되었기 때문에 범죄자들보다는 저가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을 통해 그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주 흔들렸어요. 남편이 범죄 조직에 연루돼 있고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남편이 그 죄를 지었다면 결혼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인 것도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경찰관들은 망설이는 제게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이게 남편을 구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라며 제 선택이 남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계속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서 형사분들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에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릅니다. 신호가 오랫동안 가고 난 후에야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 자기야. 여보, 뭐 해? 뭐 하긴, 당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지. 정말, 나 사실은 당신 회사 근처에 있어. 뭐라고, 우리 회사 근처라고, 갑자기 왜,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서 깜짝 이벤트로 찾아왔어. 그런데 초행길이라서. 길을 잘 몰라서요. 당신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고 있는데, 길이 너무 어렵네요. 당신이 저를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먼 길을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주변에 뭔가 보이나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형사들이 알려준 장소에서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장 데리러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침착하려고 해봐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제 마음은요. 남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팔을 흔들 때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이 길이 남편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남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왜 이러죠? 박현석 씨를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 그냥 아내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여보, 이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제게 손살까지 치며 절 안심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잡힌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형사님들을 불렀던 거야. 미안해, 당신을 위해 이렇게 했어야 했어. 그게 바로 현실이야. 맞아, 당신도 이제 다 알게 됐구나. 여보,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왜 나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응, 미안해. 지금은 그게 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이며 남편이 말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이 순순히 형사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서로 간 남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형사의 말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았고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전화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입을 통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까 다리가 탁 풀리면서 허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남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를 바랐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범죄자가 아니길 바랐던 거죠. 그러나 그런 제 바람은 산산이 부서졌고 제 남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당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디까지일지, 당신이 정말 범죄자인지 여부를 사실 모른다. 그저 시작할 때에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었어.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돈에 너무 눈이 멀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난 결코 멈출 수 없었을 거야. 차라리 책임을 짐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모든 게 어째서 이런 식인가? 다 당신 때문에 이런 상황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만큼 내 얼굴을 거두기엔 부끄러워. 남편은 고개까지 숙이면서 후회하더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되돌려야 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형사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부 잡을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내려지는 죄를 피할 수 없었다. 남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열심히 수영 생활을 했던 남편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느낀 것은 남편의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맡은 남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고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는데 장모님 끓여 드시라고 사골 사왔거든. 사골, 그런 건 뭐하러 사와? 엄마 많이 건강해지셨는데 내가 한참이나 못 챙겨드렸잖아.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장모님 몸에 좋은 거 해드리고 싶더라고. 그럼 더 좋은 걸 사야지. 고작 사골이야. 마음은 더 좋은 거를 사주고 싶지만 그건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해주겠어. 참나. 돈을 많이 벌면 먼저 아내를 챙겨야지. 아내가 속은 그렇게 다 썩어놓고 누구한테 선물을 주나? 그런 거지.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만약 그 당시에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궁금해. 다른 것은 몰라도 죄값을 다 치러낸 내 남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서 다행이야.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했을 테지만. 구렁텅이에 빠진 남편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 올바른 길을 선택한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물었어요. 예전에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기억나지? 그때 당신이 아는 허배 경찰한테 연락해서 내 돈을 찾아줬다고 했잖아.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었니? 아, 그거 사실은 후배 경찰한테 연락해서 찾은 게 아니라 건너 조직끼리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야.
같은 업계에서 온 은근히 연락망이 잘 돼 있거든. 뭐야. 참나. 꼬레, 그것도 조직이라고? 맞아. 그러나 형사에게 그 사실도 말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두 군데나 더 적발했거든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잘 된 일이지.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주 훈장을 주어야겠어요. 아니, 꼭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웃음을 지어요. 이제 앞으로 더욱 회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죠. 남편 옆에 항상 지키며 눈치를 살피며 괴롭힘 없는 세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남편과 나는 운명의 상대인 건가 싶기도 해요. 처음 만남부터 지금까지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왜 한국어 번역기가 문장을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연을 공개하기 어려웠던 점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시원하네요. 아직 우리 부부에게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기를 계획 중이에요. 어디까지 일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